네, 이번에는 경찰로 가겠습니다. 용산경찰서에 소속된 현직 경찰관 한 분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인터뷰는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용산서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좀 그 경찰관들의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요. 네. 아주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요. 뭐라고들 하세요? 이렇게 335 모여서 뭔가 말씀들 많이 나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참사 이후에도 상처가 있지만은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참 서로 말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 아니냐 이게 좀 그 유력한 추정인 것 같은데요. 고인이 왜 만약에 그렇다면 고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추정을 하세요? 제가 저 고인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단정 지을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네. 책임과 불명예스러움 그리고 압박감 이 모든 것이 혼재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고인 같은 경우는 그 정보 보고서를 참사 후에 삭제한 혐의로 특수본 수사를 받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는가? 이걸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정보 보고서 삭제 이후 이 수사가 우리 이번 참사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인 규명에 좀 필요한 사안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필요하긴 하다. 근데 아무튼 특수본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책임 규명을 위해선 각 기관의 사전 계획 수립 여부와 현장 대응, 상황 조치 등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이 주장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에는 맞습니다. 네. 이 수사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는 알아야지. 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닌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너무 현장 근무자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그 경찰관들 사이에서 지금 누구누구가 불려가서 조사받았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까? 나오는 얘기는 있습니다. 예.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는 전 취시하는 분위기지만 많은 직원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받고 왔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결국은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받으면 조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특수본은 용산 경찰서 쪽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어떤 수사 방향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세요? 물론 수사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가져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부터 이제 수사하는 것은 맞겠죠. 맞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나 지금 우리 인근 직원들이 조사받는 형태를 본다면은 현장 근무자한테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현장 이 얘기는 참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보다는 참사가 발생을 위해 경찰이 현장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에 초점이 여기에 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예, 맞습니다. 초점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수사 내용의 조사 내용 국민 여러분한테 이제 앞에 내놓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사안이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무엇을 했냐도 조사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되긴 되겠지만은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원인에 좀 초점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면은 물론 이제 제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거 시간이 얼마 이제 수사가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성급하게 그냥 현장만 우리가 조사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수사가 될 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 권한과 법적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제가 저 혼자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이지만은 네. 이상민 장관께서는 경찰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스로가 또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찰국을 창설함으로 인해서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인사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최정점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권한이 온다면은 책임도 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고인이 몸담았던 용산서 정보과 있잖아요. 예. 이 용산서 정보과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업무량이 엄청 늘었다. 그런 부사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물론 제가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라 세세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제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는 집회 시위 관리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매일 거의 크고 작은 집회 시위가 있었고요. 집무실 인근에서는. 그리고 주말은 아예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집회 시위가 주로 주말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말뿐만 아니라 거의 평일에도 많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참사 당일에 어떤 경찰 병력이 왜 이거밖에 투입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집회 시위 관리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지성까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원인이 아니라. 원인 가운데 하나다. 하나입니다. 예,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특별히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 지금 계속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근무하고 계세요? 예, 지금 계속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 문만 열면 바로 참사 현장이라면서요. 위치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다른 데로 일단 좀 그 이동, 그러니까 전보주차장은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희망장 안에서 타 지구대, 타 파출소, 더 나가서는 타 경찰서로까지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건의 이런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찰은 1차 원인자 책임자로서 지목이 됐고요. 용산경찰은. 예. 더군다나 우리 동료가 돌아가셨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이 지금 다들 아파하는 와중에 저희 혼자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지금 건의도 못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견디고 있는 거죠.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이고. 심리치료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심리치료는 실행되고 있어요. 실행했고요. 그래요.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용산경찰서에 그 전문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그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어떻게 좀 그 전보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아쉽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 소속된 현직 경찰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